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TV 보던 모습 기억하세요? KBS, MBC, SBS 채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일 드라마도 보고 9시엔 뉴스 보고 주말에는 버라이어티 예능 보고 그랬죠. 그때는 방송국 편성표가 우리 하루를 정해주던 이른바 종합편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지상파 왕국을 흔든 회사가 등장하죠. 바로 CJ ENM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송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러면서요, 뭐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음악, 영화까지 취향별로 쪼개고 또 쪼개요. 이때부터는 각자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1인 1TV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르데스크 4인용 책상에서는요, 남들보다 빠르게 대중의 취향을 알고 한국 콘텐츠 산업을 장악한 뒤 글로벌 미디어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CJ ENM의 성장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CJ ENM의 대표 채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예능 드라마에는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이 있죠. 2030 세대를 정조준했는데 작품마다 히트를 쳐요. 눈물의 여왕,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응답하라 시리즈, 미스터 선샤인까지 다 TVN 드라마입니다. 일부 드라마들은 최고 시청률 20%를 넘어서면서 웬만한 지상파 드라마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케이블 드라마의 한계를 제대로 깨버린 겁니다. 엠넷도 빼놓을 수 없죠. 예전에는 거의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나오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K-팝의 흐름을 만들고 또 세계로 퍼뜨리는 그런 채널이 됐습니다. 영화 전문 채널인 OCN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처음에는 그냥 영화 전문 채널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보이스, 경이로운 소문 이런 작품들을 히트시키면서 장르물 드라마의 강자로 올라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인기 있는 채널들이 진짜 많죠? 중요한 건 CJ ENM이 이렇게 취향별로 채널을 쪼개면서 지상파가 꽉 잡고 있던 TV 광고 시장의 판도를 흔듭니다. 그냥 뭐 지상파 아래라고만 인식되던 케이블 채널이 이제는 콘텐츠 자체의 힘만으로도 이 광고주를 끌어들이는 거죠. 실제로 CJ ENM은 2024년 연간 매출 5조 2314억, 영업이익 1045억 원을 기록했고 2025년에도 연간 매출 5조 1345억, 영업이익 13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CJ 온스타일 같은 커머스 부문 영업이익을 빼도 371억 원 수준인데요. 숫자라만 말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때 같은 해 KBS나 MBC는요 몇백억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원래 방송시장의 중심이던 지상파들이 이 광고 부진이랑 제작비 부담 같은 걸로 힘들어할 때 이 CJ ENM은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간 거죠. 사실 이 비결은 기존 지상파에선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기획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엠넷의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였죠. 특히 2010년에 방영된 슈퍼스타 K2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허각이랑 존박 이 역대급 라이벌 구도가 있었는데요. 이때 2010년 그 시기에 결승전 시청률이 2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완전 케이블 채널의 역사를 새로 쓴 거죠. 그때 당시 최대 케이블 시청률이었거든요. 우승자는 과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당시 진행자였던 김성주 아나운서의 멘트였죠. 이때 60초 동안 시청자들은 막 채널도 못 돌리고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요. 이 60초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 광고가 CJ ENM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죠.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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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 프로듀스 101 역시 아이돌 팬덤의 판을 완전히 바꿨죠. 시청자가 직접 아이돌 데뷔조를 뽑는다는 이 국민 프로듀서 시스템부터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는 징그럽게 뭔 101명이나 나오냐,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보지도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방송이 시작되니까 이 101명이라는 특징은 오히려 무기가 되죠. 이 중에 내 스타일이 한 명쯤은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 시청자마다 좀 마음 가는 연습생, 응원하게 되는 사람이 한 명씩 생기면서 다들 자기만의 최애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시즌2를 통해서 데뷔했던 보이그룹 워너원은 데뷔 쇼케이스부터 국내 최대 규모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기도 했죠. 이때 진짜 막 같은 멤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막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요즘 지하철에 아이돌 연습생들 응원하는 전광판 은근 보이잖아요. 원래는 전광판에 진짜 막 톱스타들이나 유명 아이돌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팬들이 막 아이돌 연습생 전광판을 걸면서 투표해달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거, 이것도 이 프로듀스 101 때 생긴 대표적인 팬덤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힙합
자주 들으세요? 사실 원래는 힙합이 막 엄청 매니아 부류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언젠가부턴가 힙합 노래를 즐겨 듣게 됐죠. Show me the money 뿌뿌뿌뿌. 힙합을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CJ ENM의 Show me the money입니다. 이때 시즌5 우승자 BY의 데이데이 발매하자마자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했죠. 이때 방송속에서 리프들이 막 디스전 하는 거랑 막 이렇게 합격하면 합격 목걸이 걸어주는 거, 이 장면들은 그 자체로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뭐만 하면 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합격 목걸이 막 이러면서 놀았습니다. CJ ENM은 힙합만 건드린 게 아닙니다. 무대 뒤에 있던 댄서들을 카메라 앞으로 불러내기도 했었죠. 바로 스트리트본 파이터 수우파입니다. 아니 원래 댄서들은 무대 뒤에 서서 가수를 좀 빛내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수우파는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파격적인 시도였죠. 덕분에 뭐 허니제이, 모니카, 아이키 이런 댄서들이 진짜 연예인만큼 대형 팬덤을 거느리는 그런 스타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노제가 짰던 헤이마마 안무는 전국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예능의 문법도 완전히 새로 썼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나영석 PD의 꽃보다 할배였죠. 당시 예능이라고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벌칙도 받고 몸으로 웃기고 좀 그런 장면이 익숙했거든요. 워낙 대세였기도 했고. 그런데 꽃할배는 정반대로 갑니다. 배우 이순재, 신구, 박근영, 백일섭, 평균 나이가 70대이신 이 원로 배우들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세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뭐 이서진 배우는 졸지에 통역 겸 진군으로 끌려가고. 처음에는 다들 이게 예능이 된다고 싶었지만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빠른 게임 대신 느린 여행, 과한 설정 대신 사람 냄새 나는 관찰 예능이 먹힌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독창적인 포맷은 국내를 넘어서요, 미국 지상파 중에 NBC라고 있는데 거기에 Better Late Than Never 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되고요. 첫 방송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CJ ENM이 예능의 주인공이 꼭 젊고 빠르고 시끄러워야 한다, 이 공식을 완전 깨버린 겁니다. CJ ENM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가 바로 K-팝의 글로벌화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시작된 마마입니다. 원래는 그냥 연말에 방송국 스튜디오에 다 불러 모아갖고 상 주는 그런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이었어요. 현재는 마마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는 그런 대규모 시상식이 됐죠. 해외 무대에서 K-팝 축제를 열게 된 겁니다. 상징적인 장면도 많았죠. 예를 들면 2014년에 블락비랑 방탄소년단이 서로 막 랩 배틀 하는 거, 2016년에는 방탄소년단이 대상 수상하면서 팬들을 막 울게 만든 거. 이렇게 마마는 단순히 상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K-팝 팬들이 함께 기억할 명장면을 만들어주는 무대였습니다. 여기에 K-콘도 있죠. 201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K-뷰티, K-푸드 이런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면서 지금은 세계 최대급 K-컬처 축제로 커졌습니다. 2019년에는 뉴욕, LA, 방콕 등에서 열린 오프라인 행사 누적 관람객이 29만 명을 넘었죠. 그러니까 CJ ENM은 해외 팬들이 K-팝을 단순히 영상으로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모이고 응원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거대한 오프라인 축제판을 깔아준 겁니다. 옛날의 지상파는 약간 백화점 같았습니다. 예능도 있고 뉴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교양도 있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 중 하나쯤은 보겠지?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후발주자였던 CJ ENM은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적당히 맞추지 말고 누군가가 미치도록 좋아할 걸 만들자. 한 채널에선 오로지 음악만, 또 다른 채널에선 오로지 드라마만, 심지어 그 안에서도 래퍼, 댄서, 고령의 배우들 같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숨은 보석들을 찾으려 집중했죠. 남들이 저게 되겠어? 하고 지나친 것들을 CJ ENM은 콘텐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재밌는 건 결국 이 방식이 지금 콘텐츠 시장의 정답이 됐단 겁니다. 유튜브도 OTT도 결국 누군가의 취향을 정확히 찌르는 콘텐츠가 성공하는 시대가 됐죠. 결국 CJ ENM의 성장 스토리는 이미 강자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성공 공식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레데스크 4인용 책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